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철 더위는 스쳐가는 연중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편이었던 우리나라의 여름철 더위는 방학 및 휴가와 얽혀 있어 그리 싫지 않은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더위보다 폭염이란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고, 폭염은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위로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폭염은 방심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킬러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기저질환자, 비만자 등이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폭염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통계 착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폭염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더라도 사망 당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통계는 심혈관 질환 사망으로 기록합니다. 통계만 보면 이 사망이 폭염과 관련이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폭염 노출로 인한 신체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증상에 따라 대처 방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질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신지요? 열사병과 일사병의 가장 큰 차이는 체온과 발한 여부입니다. 사람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거나 육체노동이나 운동을 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고장나 발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땀을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정상인데, 고온에 노출되었는데도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씨 이상 그대로 상승하는 질병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고온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땀이 나지 않으므로 피부는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의식을 잃고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각종 신체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고온 노출로 인한 온열질환 중 가장 심각한 질환입니다. 온열질환이란 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이나 음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음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열사병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극심한 두통, 2번 오한, 3번 의식장애, 혼수상태, 4번 비정상적 빠른 호흡, 5번 빠른 맥박. 정답은 모두 열사병 증상에 해당합니다. 헷갈리는 것은 열사병 상태에 있는 환자는 오히려 추위를 느껴 몸을 떠는 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추워한다고 옷 등으로 몸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은 헐렁하게 풀어주며 물로 몸과 옷을 적신 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쐬어 피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얼음 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및 사타구니 등에 대어 체온을 낮춰줍니다. 물론 이것들은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응급조치들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열사병과 이름이 비슷한 흔히 일사병으로 부르는 온열질환이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열탈진입니다. 열탈진은 고온에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 탈진하는 증상입니다.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피부는 차고 젖어 있으며 얼굴은 창백하며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열탈진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40도씨 이상의 고온, 2번 차가운 피부, 3번 오심 또는 구토, 4번 어지럼증,
5번 의식상실.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열탈지는 열사병과 달리 체온은 약간 높거나 정상이고 의식은 남아있습니다. 열탈지는 열사병과 달리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환자를 시원한 곳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온음료, 과일 주스, 0.1% 소금물 등을 마시도록 합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맞아야 합니다. 과도한 땀 배출로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져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고온 환경에서 강도가 높은 운동이나 육체 노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의 근육경련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온음료, 과일 주스, 0.1% 소금물 등을 마시도록 합니다. 경련이 나타난 부위를 마사지하고 경련이 멈추었다고 곧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인체는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몸의 표면 쪽 혈액량은 늘어나고 몸의 내부 혈액량은 감소합니다. 열 실시는 뇌로 가는 혈액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현상입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들도록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으면 물, 이온음료 등을 매우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인체는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몸의 표면적 혈액량은 늘어나고 몸의 내부 혈액량은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이 붓는 증상, 부종이 나타납니다. 주로 손, 발, 발목 등의 부종이 나타납니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고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땀관이나 땀 구멍의 일부가 막혀 땀이 표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목, 가슴 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등에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와 물집이 생깁니다. 환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불길한 예감이지만 이제 폭염은 여름철 우리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폭염 대응 생활 습관을 하루속히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심하게 땀을 흘렸을 경우에는 물보다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나 육체적 노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리면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대량의 물을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온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술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술과 고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높이고 이뇨작용을 유발하여 탈수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의복은 몸에 착 달라붙지 않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더운 시간대에는 운동을 삼가고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튼이나 창문에 붙이는 필름 등으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으면 실내 온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폭염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후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폭염의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건학 박사 전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